저 하기 전에 약간 이제 쉬는 시간 때 질문하신 게 있어가지고 좀 이제 얘기를 더 할 텐데 아까 문제 풀면서 그 매직권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수 유답전과 관련돼 가지고 민전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매직권인데 이 매직권을 제가 이제 유물이라고 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물보다는 이제 금성문이나 비문 그다음 유적지 이렇게 해갖고 곤치라고 했는데 매직권을 이제 좀 뭐냐면 잘못 이해하시기에 이제 매직권을 자체가 땅을 사고 파는 문서 정도 이렇게 이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일반 명사로. 근데 이제 보통 고대시대 때 우리나라 고대시대 매직권은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문흥왕릉에 보면 지석이 있죠. 지석. 지석이 있고 그 뒷면에 적혀 있는 게 매직권이에요. 그러니까 매직권은 문서가 아니라 이건 비문이에요. 비문.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걸 통해서 이제 개인의 사유지가 존재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예,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골치 있게 뭐냐면 77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각국의 불교의 특징과 수용 과정에서 격예불교 관련된 내용을 하다가 도교의 무예 개념을 가지고 불교의 공을 이유했다. 근데 도교보다는 노장사상을 곤치신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당시엔 도교라는 개념이 이제 성립되기 이전의 얘기니까 노장사상 이렇게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78페이지에 보면 거기 종파 및 승려에서 이제 자장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좀 오타가 있네. 개종종이 아니라 계율종이에요. 예, 계율종 이렇게 좀 곤쳐주셔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통일신라 불교로 이제 넘어갈게요. 네, 78페이지. 자, 아까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그 삼국시대의 불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불교의 이제 특징을 이제 보는데, 자, 통일신라 불교의 특징과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삼국시대 불교보다는 불교 교리 연구가 심화됐죠. 그래서 이제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의 교리적 논쟁을 극복했다. 공유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공유 논쟁 좀 뒤에 좀 약간 뒤에 설명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종전에 이제 삼국시대 불교가 이제 국가불교,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한계를 반성하고 국가의 세속적 목적과 불교의 출세관적인 가치관 사이에 사상적 갈등을 해소했다. 그래서 세속적 목적과 불교의 출세관적. 출세관은 뭐야? 세관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거죠. 출세관, 그 벗어났다는 거네요. 그래서 불교 보편적 논리 간의 어떤 가치관 사이에 사상적 갈등을 해소했다. 그래서 국가 불교에서 벗어나서 좀 더 불교의 교리에 치중하는 그런 불교적 그걸 강조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아유, 내 안경에 뭐가 끼어가지고. 네, 잘 보이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불교가 대중화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삼국시대 때 불교는 주로 왕이나 귀족들만 믿었죠. 근데 이제 통일신라 들어와서 불교가 대중화됐는데, 특히 불교 대중화에 큰 공헌을 했던 사상은 어떤 신앙은 점토신앙과 가능신앙이에요.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해숙이니 해공이니 대안이 원효니 그 승려를 통해서 널리 전파됐는데 대중화됐는데 이들 출신이 되게 진골 출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면 오두푼 육둔푼 출신이야. 물론 이제 위상같이 진골 출신도 있겠지만 대부분 신분이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유식사상에 있는데 자. 여기에서 법상종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유식사상과 공간학파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게 철학적인 문제인데, 유식사상과 공간학파를 이제 설명하면 좀 약간 이제 그 불교의 사상적 발전을 좀 약간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불교는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세히 여기는 간단히 언급하면, 자, 먼저 소송이 있었죠. 이게 안 나오나? 집에서 가지고 와야겠다. 보드마카를. 자, 소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으로 발전되죠, 이게. 이게 또 안 나오네?
네, 나오는. 소승이 있고, 그 다음에 대승이 있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면 반야경으로 넘어가. 반야경. 그 다음에 반야경인 유식으로 넘어가고, 유식이 좀 발전된 게 선사상이죠. 선조. 근데 이 반야경에서 이제 보면, 이게 반야경을 이제 보면, 반야경에서 나온 게 중간학파예요. 중간학파. 또는 중간학파하고 또 공간학파라고 하죠. 동일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반대에 나온 것이 유식이에요. 유식. 그래서 이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의 논쟁을 무슨 논쟁이 나가냐면 공유 논쟁이라고 해요. 공유 논쟁은 공간학파 얘기하고 유식은 유식학파 논쟁을 이게 얘기하는데, 자, 이걸 이제 뭐와 관련되냐? 반야경의 이제 해석 문제를 가지고 관련되는데, 대개 이제 중간학파들을 이제 보면, 중간학파의 변화를 보면요, 중간학파는 어떻게 이제 반야경의 이제 해석을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인식이 있죠. 인식이 있는데, 인식은 이제 있고, 감각기관이 있어. 우리가 감각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객관적인 어떤 실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간학파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한 그 객관적인 실체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객관적 실체는 존재하긴 해. 본질적인 것들은. 근데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인식하냐? 얘네들은 연기사상을 도입해서 그냥 보이는 허상에 불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코로 막고 하는 것도 있죠? 이건 다 감각기관에서 만드는 허상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모습들이 뭐냐? 다 뭐냐면 인연과 관련된, 서로 간에 어떤 연기와 관련돼 갖고 인식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펜으로 인식하잖아요? 펜은 펜 자체로 인식한 게 아니라 요 칠판을 통해 관계를 통해서 인식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 다 허상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자주 쓰는 말이 뭐냐 하면, 얘네들은 이제 보통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감각기관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얘기해요. 색은 뭐죠? 색은 뭐냐? 색깔이죠. 색깔. 뭘로 인식할 수 있는 거야? 눈으로 인식하는 거죠. 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라는 것은 뭐냐? 느낌이야.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건 뭐냐면 개념이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 행은 뭐냐면 행동이고, 그 다음에 식은 뭐냐면 생각을 얘기해요. 느낌, 개념, 행동,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게 다 허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곧 뭐가 되는 거야? 공하는 거고, 공은 곧 색하는 거다. 이 말 있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말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죠? 지금 다 보이죠? 나도 보이고, 근데 이거는 곧 뭐예요? 공한 거야. 허상이야. 왜? 감각기관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한 것은 곧 뭐다? 색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얘기죠. 색즉시공, 공즉. 똑같은 말로 이제 수를 대입해요. 수는 느끼는 거죠. 수즉시공, 뭐죠? 이거 봐요. 수즉시공, 공즉, 시수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다 공한 거야. 그리고, 공한 걸 꼭, 뭐죠?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똑같은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상즉시공, 상즉시상, 행즉시공, 행즉시상.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감각기관에 들어온 것은 다 공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보이는 것은 허상인 거고, 허상을 어떻게 느끼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지, 보이는 거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 허상이고. 자, 이게 무슨 학파다? 중간학파예요. 그래서 중간학파에 대한 변화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걸 알 필요까지 없어요. 자세히.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도훈 선생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도훈 선생님 누군지 알죠? 예. 그 선생님이 저기 뭐냐면 불교에 대해 설명하는데 되게 좀 재밌게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제 인식 감각하고 인식 그 대상을 눈, 귀, 코 해갖고 아나미 설치미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거까지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감각기관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다.
다만 우린 관계를 통해서 인식한다. 그게 이제 뭐냐면 중간학파의 주요 내용이야. 그럼 유식학파는 뭐냐면 유식학파는 이걸 인정해. 반야경을 인정해요. 근데 반야경을 인정하는데 얘네들 허상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야.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뭐야? 좋은 현상이 보이는 거고,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뭐죠? 나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허상은 인정하지만 우리의 마음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태도에서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뭐예요? 성인의 눈에는 성인밖에 안 보인다고. 이런 거는 자기 마음에 가진 태도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게 유식이고요. 유식을 좀 더 발전한 게 뭐냐면 마음을 바로 잡으면 뭐가 된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뭐냐면 선사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유식이니 중간하니 막 논쟁을 했던 게 공유 논쟁이고 이 공유 논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인도, 중국을 거쳐서 계속 있었는데 이걸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원효라는 사람이죠. 원효. 근데 뭐 말도 보니까 원효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에서만 좀 인정하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거기 이제 보죠. 이제 유식사상의 이제 어떤 정의를 볼게요. 일체 삼라만상 오직 마음에 의해서 변화되며 마음에 떠나서는 어떠한 존재도 이게 티어스가 잘못됐네요. 없을 불교 사상이고 그래서 마음의 원리를 규명하고 마음의 상을 잡아야 돼. 그래서 법의 상을 잡는다. 마음의 상을 잡는다 해서 법상종이 모순학파예요. 유식사상이죠. 그 다음에 공간학파는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없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없고 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집착을 타파해야 된다. 대표 중에 색즉시고 공즉시생이야. 그러니까 색이라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이것은 다 공한 거야. 그때 공한 거기 때문에 공한 건 꼭 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있고 육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까 전에 색수, 상행, 식, 육회 육식은 다 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공간학파, 중간학파면 7식도 나오고 8식도 나오고 있는데 7식은 뭐 있고 8식은 아라라식도 있고 있는데 여기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요 정도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수용 경로를 보죠. 여기에서 이제 쭉 설명한 것은 지금 법상종과 관련된 거예요. 법상종 수용 내용은 법상종은 기본적으로 무슨 학파죠? 무슨 파요? 유식사상이죠. 왜냐 마음의 상을 세우는 거니까. 마음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미덕부터 출발했다고 그래요. 예, 그건 하나의 설이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현장법사가 이제 배웠다고. 현장법사 유명하죠? 당나라의 현장법사. 그래서 당나라 규기가 이제 뭐냐면 했는데 규기가 이제 그 현장법사 밑에서 배워가지고 자음학파가 되고 그래서 정통은 자음학파예요. 중국의 자음학파고 약간 이단적인 그 내용이 이제 신라의 원칙이 세운 서명학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원칙에서는 이제 현장박사 밑에 배웠지만 좀 다른 식으로 이해해서 이 사람은 티베트 불교에 좀 영향을 받았고 유식뿐만 아니라 중간 사상을 좀 약간 수용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자원학파에서 2단으로 배척받은 그 학파가 그 서명학파죠. 그다음에 그 원칙은 중국에 살다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제자였던 도진과 태연이 건너와가지고 뭘 세우죠? 법상종을 세요. 법상종.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진표는 더 다른 사람인데 이 진표는 점찰법파를 해요. 점찰법파는 뭐냐면 점찰로서 상을 얻는 거예요. 상은 뭐냐면 점찰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좀 뽑기처럼 이렇게 이제 대나무 통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무에다 뭘 적어놓고 뽑게요. 그 뽑아.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뽑는 내용이 적혀있거든요. 그걸 보고 상을 얻는 거야. 이게 점찰 법회죠. 약간 뭐냐면 미신적인 성격이 있어.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고. 그 지금도 뭐냐면 저희 사주나 뭐 그런 데 보면 와가지고 뽑으라고 하잖아. 뽑으면 이제 뭐냐면 이걸 보고 막 그 앞에 이제 점쟁이가 뭐 뭐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 비슷해. 그래서 점찰한 것은 그 뭐냐면 뽑아서 상을 얻는다. 점찰로 상을 얻는다 해서 당연히 법상종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진표예요. 진표. 자, 그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을 이제 보면요. 이 원칙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자, 원칙은 성악파, 그러니까 신유식하죠. 구유식하면 누구겠어? 국이겠죠. 자음학파. 그래서 이제 국의 자음학파 대입했고, 아까 전 중간사상을 포함했고,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있고, 사상의 특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면 없기 때문에 어떤 교리는 중생의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이나 국위의 유식성을 무조건 따는 게 아니라 모든 사상을 치사 선택해서 독자적 유식상을 전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그 공유 논쟁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공유의 대립 문제 의식을 서로 화해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못했어. 그래서 그것을 원칙의 입장을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효예요. 예. 그 원칙 같은 경우에는 유식학파지만 중간학파의 견해를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 원효가 좀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참고로 이게 티베트풍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준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네, 티베트풍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뒤에 준 거예요. 티베트풍이 남아구가 뒤에 이제 성립된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효를 이제 볼게요, 원효를. 이 원효하고 뒤에 이제 의상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원효는 이 사람의 이제 업적이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 공유 논쟁을 해결했다. 예, 그래서 대승기신론서에서 이제 하쟁사상이나 일심사상을 통해서 공유 논쟁을 해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사상들이 이제 불교가 이제 들어왔는데 소승불교, 뭐 대승불교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것을 종합화했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미타신앙을 통해서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업적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원효는 출신이 어떤 품이에요? 육두품이죠. 그래서 이제 좀 신분이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기초에 많이 나왔지만 법성종을 성립했어. 법상종이 아니에요. 법성종을 했고 정토종도 아니에요. 정토사상을 많이 받았지만 종파가 성립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해동 법성종이라고 해요. 왜냐면 해동이라는 건 바다 건너 동쪽이니까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법성종과 달리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후에 일본에 상당히 존경을 받아요. 일본 불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후에 불교에도 고려 불교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이제 예전에 지문이 나왔지만 해동 보살이라고 일컬 만큼 뭐냐면 고려에서도 상당히 높게 숭대를 존경을 받았고, 특히 의천 있죠. 의천이 고려 불교를 통합할 때 이 사람이 많이 본받았어. 약간 벤치마킹을 했다고 할까요? 근데 좀 우리가 의천이 보면 딱 의상하고 관련돼 있잖아. 위로부터 통합. 근데 의외로 의천은 의상보다 원효를 더 존경스럽게 여기고 이 사람의 어떤 것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게 그런 건데. 그래서 원효는 미트로부터 통합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 미트로부터 통합을 강조했는데 이건 의상과 대비되는 거죠. 위로부터 통합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업적이 뭐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종합적 이해를 체계를 확립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종파들과 소승불교, 대승불교 여러 종파들이 이제 서적들이 중국에부터 이제 건너왔어.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읽었어. 80여 종의 경전을 해석하고, 그래갖고 하원경야, 그러니까 법화경, 열반경, 무랑수경, 금매삼매경 같은 주요 경전에 논과 소를 저수했다. 논과 소가 뭐예요? 논은 그 경전의 주가 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논에 또 줄을 붙인 게 뭐냐면 소야. 그래서 논과 소를 저수를 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삼국시대 전통불교, 현장의 신유식사상, 지엄의 하엄왕들 다 수용했어. 그러니까 통불교식 성격을 갖고 있죠. 특히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현장이 나름대로 공유 논쟁을 좀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도중에 하다가 실패했죠. 그걸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종합적인 이해체계를 확립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슨 책을 썼냐면 시문하쟁론이라는 책 있죠. 그래서 시문하쟁론이라는 것은 이제 말 끝에 10가지 문,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종파예요. 그러니까 심이라는 건 이제 다양한 종파라는 거죠. 다양한 논쟁 종파들을 하쟁사상을 통해 통합하려고 한 거야. 이 사람이 시문하쟁론 이런 것도 있고, 시문하쟁론은 그는 또 일심사상하고 또 관련돼 있어. 하쟁사상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제일 논쟁점이 뭐예요? 공유 논쟁이죠. 그래갖고 이 공유 논쟁을 하쟁사상과 일심사상을 통해서 통합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예전에 그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일심사상이 뭐냐? 그러면 일심사상을 이제 보면 이걸 이제 제가 도표로 그렸어요.
그 예전에 이제 일신사상을 보기 전에 이제 하나이면 둘이고 둘이면 하나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 예전에는 이제 본질적인 거와 그다음에 가변적인 세속적인 것들이 있어.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 진여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형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가변적인 걸 생명문이라고 해. 자, 이거는 뭐와 연결시켜서 보시냐면 그 보통 이제 나중에 했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 있죠. 고대 그리스 철학은 세상을 두 개로 나누죠. 하나가 눈에 보이는 가변적인 거, 그다음에 그 가변적인 그 옆에 움직이는 본질적인 거 나누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론과 가변적인 거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렇게 제가 지금 역경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인도 유도보족들 사상 방식 다 그래. 눈에 보이는 가변적인 거와 그 가변적인 걸 실제 움직이는 실제적인 걸 찾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인도도 어떤 계통의 그 철학이에요. 인도 유도보족 계통이잖아. 얘네들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형상적인 거 있고 본질적인 걸 그 뒷면에 있어요. 그래서 현상적인 것들 생명물. 그러니까 생명물이라는 건 뭐냐? 생했다가 또 뭐라고 없어졌다가 있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유식적인 측면이 있고 예토는 지금 존재하는 걸 예토라고 하죠. 세간, 그 세속적인 거. 근데 진영호는 본질적이고 중간적이고 그다음 정토적이고 출세간이야. 정토는 죽은 뒤에 이제 이상사회를 말하는 거고 예토는 지금 세계를 말하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예전에는 되게 이 진여문과 생명을 가지고 어딜 더 중요시 여기냐 가지고 싸웠어. 근데 진여문을 강조하는 애들은 중간학파가 되는 거 본질적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생명물을 마음에 바로잡아갖고 보이자라 제대로 보자라는 것은 뭐야? 유식학파가 되는 거죠. 요거를 같이 통합을 한 것이 일식사상이야. 그래서 얘가 뭘 얘기했냐면 이제 그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림이 있어. 예쁜 여자가 있어요. 예쁜 여자의 그림이 있어. 그래서 이 그림이 있고 그 여자는 이제 가변적인 거죠. 어디에 속해요? 생명물이죠. 근데 단순히 예쁜 여자라고 보이면 예쁜 여자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얘 생명물이야.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술 마시고 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피셜 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진여문이 되죠. 예. 그 예쁜 여자가 바로 앞에 있어도 뭐냐면 내가 앞에 있어도 실체가 있어도 이 사람이 상대 안 하면 뭐야? 생명물이 되는 거죠. 진여문이라도.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다 잘생긴 남자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그림이나 합을 보고 이게 내 남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여문이 되는 거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있고 해도 내 남자가 아니라면 이게 뭐냐면 생명문이 되는 거죠. 너무 이제 이렇게 하면 정신이 혼란증이 있고 그러는데 예, 자 하여튼 내 마음에 따라 진여문도 될 수 있고 생명물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죠. 그래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 하나이다.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약간 어칙인데 일단 자, 하쟁사상하고 이제 일심사상인데, 그 하쟁사상은 대승기신론서에서 제시했어요. 그래서 중간과 유식학파 중에, 뭐냐면, 이게 뭐예요?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의 예? 예. 두 개의 주장에 대해서, 두 개를 분리시키는 주장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걸 내가 써놓고 오타가 있다 보니까, 그죠? 이게 제가, 이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 오타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학과 유식학파에 두 개로 나눠줬다는 주장을 비판한 거야. 예, 두 개의 주장, 두 개를 분리한 주장, 두 개의 분리 주장을 비판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중간학파 두 개 분리해갖고 이게 주장했던 걸 비판한 거죠. 두 개도 이렇게 분리해서 봤던 것을 비판하고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를 뭐냐면 부정하거나, 그리고 중간학파는 덮어놓고 다 부정하죠. 눈에 보이는 건. 유식학파는 덮어놓고 다 긍정하죠. 그래서 이걸,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극단을 보이고, 양자를 조합해서 하쟁사상을 제시했어. 그래서 그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를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보는 것을 비판하고, 예. 그 다음에 중간학파의 부정적인 것과 유식학파의 긍정적인 것들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두 극단을 벗어나서 양자를 조합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이런 것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상이냐면 하쟁사상이에요. 그래서 중과 유식을 서로 조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신사상은 이제 시문하쟁론을 통해서 제시했는데 앞에 왕은 하쟁 논리를 근거해서
중간에 부정일본도.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못하네. 자, 유식의 긍정일본도를 비판하면서 1심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 한 마음은 서로 다른 상반된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마음이 두 측면이 상호작용해서 일체의 한 형상들이 발생된다. 그래서 형상들이 발생된다. 발생되고, 그래서 진여문과 생명문은 인식을 하고, 두 마음은 이것이 마음에 따라서 진여물도 될 수 있고 생명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신문화쟁론에서 모든 것은 한 마음부터 나온다 1심 사상 바탕으로 해서 원효는 여러 가지 경우의 차이점을 하시고 학설의 일면을 이제, 그러니까 학설의 모든 걸 다 부정한 게 아니라 각각의 긍정적인 모습들 다 뽑아서 하나의 10가지 범주로 포섭했던 것이 그 신문화쟁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하쟁사상을 제시했고 중간 유식학파를 주장을 같이 이렇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1심 사상을 같이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심 사상에서는 아까 제가 것처럼 중간학파의 부정적인 측면과 그다음 유식학파의 긍정적인 측면을 같이 본 거죠. 진여문과 생명을 같이 보고 이걸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학파를 논쟁을 할 때도 같이 적용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쟁사상하고 1심 사상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하쟁은 중간과 유식을 서로 연결시키고 같이 연합하자는 거고 1심은 그 중간과 하쟁은 각기 마음에 따라서 중간이 될 수 있고 하쟁이 될 수 있고 진여문가 있고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신문화쟁론에서 그걸 2심사를 주장하고 단순히 여기에서 논쟁뿐만 아니라 다른 학파의 여러 가지 논쟁들도 이런 측면에서 다 같이 인정하고 포용해갖고 신문화쟁론이나 10가지 범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더 이상 알면 더 복잡해요. 저도 더 이상 몰라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브노트에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서브노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원효의 사상은 이제 44페이지 이제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원효는 이제 통불교적 사설체계를 확립해서 삼국시대 때의 정통불교, 현장의 신유식사상, 지엄의 하엄학, 그래서 여러 종파들을 이제 수용하고 거기에 농과 소를 저술했다고 했죠. 그래서 공유 논쟁을 해결해가지고 하쟁사상을 했는데 하쟁사상은 이제 대신기신 논술에서 제시했어요. 중간과 유식 두 학파의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합리적 도리를 이제 봤는데 그래서 중간과 유식학파의 두 개의 분리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했던 그 주장을 비판하고 합리적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중간학파 놓고 덮어놓고 부정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유식학파 긍정을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극단을 버리고 양자를 조합해서 하쟁사상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화쟁론에서 1심 사상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여물과 생명물도 내 마음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마음 사상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 한마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신문화쟁을 통해서 10가지 범주로 나눠가지고 하쟁하고 1심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로써 인도에서 오랫동안 대립했던 중간과 유식이 비로소 한마음으로 조합되는 결과를 이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결과 부분이 있죠. 결과. 자, 이 결과를 외워두세요. 이게 이제 45페이지에 결과 있죠? 이게 국부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공용 논쟁은 중국 불교의 헌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효의 불교는 곧 중국에 전해져 법장 이통형 그리고 뒤에 진강에 영향을 주어 중국 하엄정 성립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원효의 그런 공유 논쟁 해결이 영향을 이제 보면 1심 사상 영향을 보면 첫 번째가 중국 하엄정 성립과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효의 불교나 법장의 하엄학은 통합불교로서 인도 불교와 차원이 다른 단계 전개 식전된 점에서 공통되고 할 수 있으며 불교가 도달한 가장 높은 단계에 있거나 할 만하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통합불교는 인도 불교보다 더 높은 단계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의죠. 영향이고. 예. 의의와 의의 쓰면 되겠어요. 의의 쓰면 이거 가와 나를 쓰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하엄학 성립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원효의 불교나
이런 것들은 통합불교로서 인도 불교와 더 높은 차원의 불교 형태였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뽀쌤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원효의 그런 1심 사상, 하생 사상에 의의를 써라. 이렇게 하시면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중화된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요거 이제 서브노트로 얘기할게요. 자, 불교 대중화도 크게 이제 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아까 지금 1심 사상을 얘기했죠. 세간이나 출세간도 결국 하나라는 거야. 내가 이제 불교에 기이하면서 사찰에 있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대중들과 함께 나가서 내가 같이 놀면서 어울리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여기도 그 출세간이 될 수 있죠. 예, 세간과 출세간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나가가지고 서민들 속에 들어가면서 무해자제한 행동을 했어요. 무해자제는 뭐냐면 꺼리낌 없는 행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상당히 교화에 노력했고 스스로 파괴를 해갖고 이름을 소선거사를 해갖고 대중교화를 나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요속공주와 결혼해갖고 요속공주 결혼했는지 한참 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딱 짝꿍해갖고 난 얘가 누구예요? 설총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정토신앙을 또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불경에 이것도 오타네. 이분 것도 되게 오타가 많다고 읽다 보면 예, 골라서 읽으세요. 자, 불경의 깊은 교리를 터득하지 못하더라도 연불만으로 서방 종토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아미타불 간세음 있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 그것만 외우면 죽은 후에 서방 종토에 갈 수 있다는 거야. 미타 신앙 중에 하나인데.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은 뭐냐? 나무라는 건 뭐냐면 믿습니다라는 거야. 기이합니다. 주요 믿습니다. 그런 거 있죠? 아미타는 건 뭐냐? 아미타불 믿는다는 거야. 간세음 보살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가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믿습니다 외치면 죽은 후에 정토사상 간단 말이야. 되게 민중들 입장은 편하죠. 예전처럼 불경을 경전했거나 참선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하면 죽은 후에 정토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타 신앙을 상당히 강조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토 신앙은 미타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냐면 미륵 신앙이 있어. 그래서 그 통일 중기 때는 미타 신앙이 되게 많이 유행했지만 통일 신앙 말기 때 들어가면 미타 신앙보다는 나중에 좀 미륵 신앙이 더 유명해요. 대중화되고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그래서 미타 정토에 대한 교술로 보태 범부에 의한 설한 것을 하면서 범부 왕생의 정토 신앙을 이제 전파할 거예요. 이것도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에 성립됐다. 그래서 요때 이제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 이런 논쟁도 있어요. 부처가 귀족만이 될 수 있냐, 일반 범인도 될 수 있냐 논쟁인데 결론은 없고 일반 범인도 깨달음만 얻으면 뭐가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결론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서 그래서 불성론에서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불성가지가 있다고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토신화와 관련된 저술들 보면 무랑수경 조교, 아미타경소, 그나 유심 악락도 이런 등등의 책들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서 의상을 볼게요. 의상. 자, 의상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진골 출신이 신분이 달라.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로부터의 통합을 강조하고 예전에 의상하고 의천하고 비슷한 점을 이제 물어본 게 예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의천은 의상보다는 누굴 더 존경한다고 했죠? 원효를 더 존경한다고 했죠? 예, 좀 약간 성격이 다른데, 자, 원효 의상을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신라의 하엄종을 성립했는데, 하엄종 원래 중국 거예요. 네, 중국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신라 하엄종은 이때 해동 하엄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다 건너 동쪽의 하엄종이 해가지고, 있고, 하엄종은 중간학파에 견해요. 중간학파에 견해.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유학한 후 신라에 귀국해서 하엄종을 창설했는데, 이 사람이 당나라에 유학하다 신라로 귀국한 게 왜 그냐면 당나라 고종의 신라 침공 계획을 본국에 알리기 위해서 귀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원민을 말하면 완전하게 호국불교적 성격에서 벗어났다고 보시는 어려워.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약간 보편성을 지향했다. 불교 본연의 모습을 지향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제 그 호국불교 성격이 좀 남아 있었다고 했죠. 왕주불 사상에 입각한 비유자가 들어갔네. 예. 왕주불 사상, 예. 상이 아니라 사상에 예. 입각한 호국불교적 정통을 계승했지만 원광이나 자장 단계 불교에 벗어난 왕실부 귀족불교의 일반면 포함한 전국 그 국가적인 불교 확대했다. 그러니까 호국불교적 성격과 뭔가 보편적인 불교의 어떤 가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당나라의 침을 알기 위해서 귀국한 것은 어떤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호국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죠. 예. 알릴 필요 없지. 자기가 이제 불교에 기인했으면 거기에 세간의 문제 간섭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불교에 기인하면서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생각했으니까 알려주려고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뭐냐? 유명한 책보다는 그림이 뭐냐면 하오밀스 법궤도예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법궤도라고 했으니까 그림이죠. 이건 뭐냐면 하옴 사성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왕조 실록 같은 20회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만화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려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갖고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설명이 있어요. 요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법성은 원통하여 두 모습이 없으니 본래 모든 불법은 부동하여 본래 고유하다.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나오죠. 법성은 원래 두 모습이 없으니 본질 중 하나라는 거야. 그리고 모든 불법은 부동하여 원래 고유하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의 교리가 어떻고 말로 떠도 되죠. 결국에는 각 감각기관에 의해서 떠도 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로 기인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색즉시공, 수상시공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하거나 눈으로 듣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로 기이하다. 그래서 법통은 불법은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고 다만 우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보는 것은 불법을 다르게 감각기관이 인식했기 때문에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학파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간학파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걸 뭘로 생각하죠? 법계 연기. 서로 관계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법계 연기를 강조하는 거야. 10의 연기까지 쭉 있는데 그거 설명하면 벌써 이제 윤리 과목이나 사상침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 중간학파의 견해가 이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흉 사상을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가 모두가 들어있고 많은 것은 전제일다. 그래서 일중일체 많은 것은 하나이다. 일즉일다 일체 즉 다길 다지길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원흉 사상 하나가 모두 들어가 있고 많은 것은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 여기에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일즉일제가 있는데 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즉이랑 하나죠. 그 다음에 일체라는 건 뭐예요? 다의 의미예요. 다의. 다지길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하나로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측일체는 뭐냐면 하나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다지기는 뭐죠? 하나가 됐지만 또 여러 가지가 또 하나가 될 수 있어.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고 그 다지기는 여러 가지가 하나로 모습을 띠고 있죠. 그 중에 이 앞에 부분은 이제 뭐냐 한 가지 모습이 일체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 일측일체는 뭐냐면 이게 다의 의미인데 이게 연기사상이에요. 연기사상. 연기사상.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상대성을 인정하고 이거 차별화시키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다지기는 뭐죠? 결국 삼라원사가 원칙 중 하나로 포함되는 거죠. 이게 성기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원흉사상은 이런 연기사상과 그 다음에 성기사상을 나누죠. 그래서 연기사상과 성기사상 중에 그 당시 위상이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성기사상이야. 결국엔 하나가 몰려 모인 거야. 여러 개가 하나로 모인다. 그 하나는 뭐죠? 신라의 왕실이죠. 예, 신라의 왕실. 하나의 기통은. 그래서 하엄왕은 대개 보면 전제 정권을 강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해요. 이거는 의외의 의천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이제 원형 사상이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많은 것을 하나 전제를 성립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다지기 사상을 상당히 강조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법계 연기는 원흉사상의 핵심인데, 이 중간화법 인식론과 관련돼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전체와 분분, 그리고 본질과 형상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연기는 관계를 인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모습을 감각기관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뭐냐? 서로 간의 관계, 인연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연기사상이야. 법계 연기사상이고. 자, 의미는 뭐냐? 대립성이나 다원성을 통일하는 이념으로 그 중대 전제왕권 이대로 장려했다는 거. 대립적이지만 다원적인 것들을 통일하는 이념으로. 아까 말했지만 그 연기사상보다는 뭘 강조했죠? 일찍다보다는 다지기를 강조했죠? 예. 그래갖고 하나로 기인하는 그런 것들에서 결국에는 신라 왕실을 먼저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문무왕의 전제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이론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이론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조의 방법, 유민의 포송 문제 같은 대립성이나 다원성을 또 통일하고 했다. 그러니까 신라가 막 통일하다 보니까 뭐예요? 기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분열돼 있었잖아. 근데 결국에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결국에 하나로 기일되는 거야. 어디로 기일돼요? 이 신라의 전제왕권을 기일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일과 다, 그러니까 하나와 여러 가지 상호 의존성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 인정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을 전체 구성을 조화평등을 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하나로 기일하고 또 다양성도 인정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로 기일하지만 다양성도 인정하지만 결국엔 하나로 기일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통합의 논리를 제시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통합의 논리는 위상의 통합은 위에서의 통합이지 아래에서 통합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위상이 뭐 문무왕의 그 당시 전제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또 일찍다 사상보다는 다지기 사상을 강조해가지고 이런 전제왕권을 강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의상의 활동을 보면 대중적인 어떤 지향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이게 포셈이 나와 있는데, 자, 의상은 또 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 활동을 했고, 간음신앙과 미타신앙을 하엄종당을 했다는 거.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미타신앙, 간음신앙은 정토신앙이잖아요. 정토신앙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보면 신상주의 간음신앙을 모셨고, 부속사 문왕수전에 보면 그 비로나자불이 이제 주분인데 비로나자불 대신에 아미타불을 모셨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엄종에서 또 뭘 받아들였다? 그 미타신앙이나 같은 그 정토사상을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신분을 초월한 교단을 운영했는데 의상의 10대 제자 중에 간호, 병졸, 일반민 같은 출신도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위로부터 그다음에 지향을 했다는 것보다는 아래부터 지향 측면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이것도 한번 볼게요. 거기 서브노트 몇 번을 보시냐면요. 의상과 관련돼 갖고 4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서브노트가 불교사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의상을 볼게요. 이 사람은 신라 하엄종을 개창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고 하엄의 2조인 지연 밑에서 법장과 동문서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신라 교종 2대 종파로 이제 성종하죠. 하엄종이. 그리고 곳곳에 이제 하엄 사찰을 설립했고,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호국불교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의상은 국가의식이 왕족불사상이니까 호국불교적 성격을 계승했고요. 하지만 의상의 불교는 원강이나 자장 단계에 벗어나 왕실불교, 귀족불교에서 일반민을 포함한 전국가적인 전국가적인 불교를 확대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순수한 종교적 차원에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원강과 자장불교와 또 일단 구별되죠. 그래서 원가가 자장불교의 단계가 공통점은 뭐예요? 일단 왕주불사상에 입각한 호국불교적 정통을 계승했죠. 그렇지만 일반민까지 확대되고 순수한 종교 차원에 승화시켰죠. 이게 좀 차이점이죠. 예. 그 다음에 대중불교적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했죠. 너무 이제 기족적이고 뭐 전제왕권만 이제 강화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아까 신분을 초월한 교단 운영, 그 다음에 간음신앙을 강조했고 부속사의 문왕 수준에 보면 비로나자불 대신에 아미타불을 모셨죠.
이런 것도 있고, 의상의 하엄사상은 하엄일승 법계도 제정에서 나오는데, 일찍다 다지기 원흉사상이다. 일찍다 사상은 아까쯤에서 연기사상, 다지기는 성기사상이죠. 둘 다 중시하겠지만 성기사상이 더 초점 맞췄죠. 그래서 이제 일심을 만물에 포섭하는 것으로 대립성과 다원성을 통일한 인용서, 하나로 기일되는 성기사상을 강조하는 다지기를 강조하면서 전제왕권의 이대로를 작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엄사상은 통일 초기에 신라가 고구려 백제 귀족과 그 유민의 포섭 문제를 정치적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 대립성과 다원성을 통일하는 이념으로 역할했고, 또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야기된 귀족사의 갈등이나 모순을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깨닫는 정신적 바탕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그 일심사상이란다. 거기 일찍다 다중의 원흉사상의 역할을 써라 하면 이 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유민들 포섭했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 체제에서 이제 귀족사의 갈등과 모순을 한참 해결하겠다.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과 다의 상호 의존성을 통해서 전체 구성의 조화와 평등을 의미했다. 여기 또 하엄사상이 의미했죠. 그래서 일과 다의 상호 의존성을 쓰라고 할 때 무슨 연기? 법계 연기사상.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보기 전에, 그 기출 주제는 그 기출 근거편도 잠깐 보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몇 페이지를 보냐? 기출 근거 1170페이지 잠깐 볼게요. 예전에 이제 그 하엄종하고 이제 원효, 하쟁사상, 그 다음에 그 원칙, 그 의상 관련된 그 내용들 중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한번 읽으면서 제가 쭉 하면서 이제 확인만 해볼게요, 여기는요. 왜냐면 한국 통론이나 그 내용도 이제 기출이 많이 나오니까. 자, 1170페이지 보면 187번 문제 보죠. 그 하엄종은 원용은 조화와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이나 지배층의 내부의 분열을 진양하고 이를 하나의 질서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됐다. 일찍다 다지기를 강조했죠. 특히 다지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는 지배층의 진고기족에 환영을 받았고 통일을 위해 왕권을 강화하는 인력적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엄종의 원흉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 이렇게 쓰면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통일을 위해 왕권 강화에 이념적인 도구를 사용했다. 기억을 해두세요. 예, 이게 통론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통론의 또 내용을 보죠. 원효의 하장사상은 불교의 종합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불교의 민중화를 추구했다. 대중화죠. 원효는 인간은 모든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의 하장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원효는 인간이 모두 평등한 기본 원칙에서 하장을 주장함으로써 그 지배층 중심의 화합이 아니라 민중을 중심의 화합에 서 그러니까 이건 미터부터 통합을 강조했죠. 그래서 따라서 원효가 민중불교화 할 수 있는 정토신앙을 널리 전통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때 정토신앙 중에 하나가 미타신앙이에요. 주로. 그 다음에 이제 189번을 볼게요. 이건 원칙의 법상종과 관련된 한국 통론 내용인데요. 자, 신라의 법상종이 가장 대표적인 승려로서 원칙을 꼽을 수 있다. 원칙은 당에 들어가 현장에게 신유식학을 배워 법상종 승려로서 확고한 지위를 굳혔고 현장의 제재인 국위의 교리상에 대입하면서 국위의 자흥화포에 대응해서 성형파를 대입했다. 이 성형화포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유식학파뿐만 아니라 뭐도 수용하려고 했죠? 중간학파도 수용하려고 했고 공유 문제를 나름대로 통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나중에 티베트 불교에 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90번을 볼게요. 자, 의상은 체계화된 방법과 하엄사상을 널리 성향했는데 그의 학사의 대표하는 것이 하엄일승 법계도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상과 전체와 부분, 본질과 형상 등의 관계 속에서 모순과 무질서의 조화와 안정한 세계를 이끄는 번지법적 세계적 법계 연기설을 갖고 있다.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인식을 하려고 했고 하나 안에 모두가 들어갔고 많은 것을 하나에 들어있다. 일중일체 다지길. 그래서 일중일체는 그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고 다지기는 일중일체는 이제 뭐냐면 하나가 여러 개가 있고 다지기는 결국 하나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기사상, 뒤에 있는 건 성기사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하엄사상이 신라 중대 전제왕권을 뒷받침한 이념적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당의 그 밑에 이제 금성교과서 보면 하엄일승 법계도를 조정해 하엄사상 성립했다는데 정립했다고 했네. 자, 그 성립했고 모든 것을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관계된 건 법계 연기.
그래서 삼국통일의 다양한 갈등을 치유할 사상을 제시했다. 그래서 많은 제절 양서의 고단을 형성하고 각지의 사찰에서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시켰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원효와 의상 사상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아이고, 이게. 28번 문제 볼게요. 28번. 4번 문제. 자, 다음은 고려시대 언어 승려가 쓴 추도문의 일부다. 동아시아 불교계 교육 대립을 해소하는데 단서를 제공했던 가의 저서를 쓰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가가 중시하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그리고 무신정변 이전까지 가의 입장을 계승할 고려 불교의 문제점을 극복한 승려의 이름을 쓰고 그 승려가 추진했던 극복 방향을 한 줄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해동보살은 이렇게 있죠. 해동보살 딱 나오면 딱 누구예요? 원효를 얘기해요. 원효.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원효가 이제 그 성과 상을 이제 융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성과 상을 융합하여 밝히셔서 이렇게 있죠. 성상이라는 한자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성상융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성은 뭐죠? 성은? 사물에 대한 중간합한 인식을 성이라고 해요. 하엄종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상은 사물에 대한 상을 세우는 거죠. 유식합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거는 의천이 쓴 거거든요. 의천이 이제 원효를 이제 추종해갖고 쓴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의천은 이제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뭘 하려고 했죠? 하엄종하고 그다음 법성종 통합하려고 했죠. 그래서 성상 경합하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뭐냐면 원효도 그런 목적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강조하고 원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뭐예요? 여러 종파의 어떤 논리들 통합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나오면서 이제 원효고 그 다음에 이 원효가 가의 저서를 통해서 가의 저서를 쓰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가의 중시한 신앙을 쓰시오. 이때 저서명은 뭘까요? 예. 시문화쟁론 대승기신논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문화쟁론이 있지만 대승기신논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있고, 참고로, 대승기신논서인데, 대승기신논은, 원래 책이 있어요, 중국 책에. 거기에 이제, 소까지 써야 돼. 논에다 뭘 붙인 거야? 줄을 붙인 게 대승기신논서거든요? 그리고 대승기신논별기라고 또 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대승기신논까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건 중국 책이야. 중국인이 쓴 거고, 거기에 이제 소를 붙인 거예요. 예. 자, 신앙은 대중화를 위한 신앙 형태가 뭐죠? 미타신앙이죠. 미타신앙. 또 어떤 분은 정토신앙이라고 썼는데 이게 또 애매한데 엄밀히 말하면 미타신앙이에요. 미타신앙. 정토신앙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미타신앙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썼던 승려가 누구죠? 의천이죠. 의천. 예. 그 다음 극복 방향. 아까 이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엄종하고 법상종을 이제 통합을 하려고 했고 그걸 모델로 했던 사람이 원효죠. 원효는 시문화쟁론을 써가지고 여러 사상 통합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극복하려고 했냐? 뭘 써야 되겠어요? 교감겸수와 성상경합을 통해서 선불 통합 논리를 제시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요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요번에. 기출 분석하면 다 나와요, 이게. 예, 기출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그래서 이제 불교사를 전공할 때, 불교사 논리까지 다 공부하려면, 진짜 머리 깎고 사찰에 들어가야 돼. 불교대학이 있어요, 거기. 사찰 가면. 목탁 두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개불대학교 목탁 제자학관가 그런 데 가갖고 막 하는데, 하여튼,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알고는 교과서 통론 정도, 특강 정도 수준에서 그냥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정도? 예. 불교 교리를 세부적으로 타면 진짜 이거 되게 복잡해요. 불교 교리는 한번 철학이면서도 심리학이면서도 형이사학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 예. 기독교는 상대가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이제 보면, 그게 이제 의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의상과 의천을 중심으로 해갖고 있는데,
신라의 삼국통일과 고려의 후삼국통일로 사회 안정을 위해 불교의 기여를 한 의상과 의천을 중심으로 그 900장이나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이제 대충 이제 방향은 뭐냐면 일단은 위로부터의 통합을 했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하엄학을 통해서 전제왕권을 강화했다. 요게 초점을 맞춰갖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보본 답안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거는 좀 6번 문제 좀 이따 풀어보고 뒤에 넘어가서 12번 문제 볼게요. 15번. 잠깐만요. 자, 하왕일스 법궤도를 저술한 승려와 관계 있는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하왕일스 법궤도는 누가 작성했죠? 의상이 만들었죠? 의상이. 그래서 이제 의상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답은 금방 나와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원흉사상이니까. 원흉사상으로 일찍과 다직을 통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과 지배층 내부의 항쟁을 지향하고 그냥 하나의 질서 속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의상. 그래서 일찍과 다직일 원흉사상을 자시했다. 법계 연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답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2번을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자, 계율종을 창시하고 진흥을 동화 불교 교단을 조직을 만들고 대국통에 대하여 불교를 관할했다. 이건 누굴까요? 신라의 계율종을 창시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계율종을 이제 창시한 사람은 뭐냐면 그 자장이에요. 자장. 예. 계율종을. 그래서 이제 자장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교단을 조직한 사람인데 진흥을 도와서 불교 교단을 조직한 건데 계율종은 창시한 거는 자장인데 그 진흥을 도와서 불교 교단을 조직하고 대국통이 된 사람은 자장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조직한 사람은 해당이라는 뜻이야. 해당. 제가 발음이 좀 시원치는데 두 개예요. 자장하고 그 밑에 해당이라는 사람이에요. 해당.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 어떤 사람이냐면 고구려 사람이에요. 고구려 사람. 근데 고구려 6세기 때 그 당시 이제 그 양화 즉위 가정을 둘러싸고 막 싸우게 되잖아. 그때 이제 뭐 정치적 망명해갖고 여기 들어왔어요. 신라에 들어와가지고 신라 불교를 체계화시켜줬어. 이 사람이 또 누구하고 관련돼 있냐면 그 삼국사기에 보면 거치부 아시죠? 거치부 뭐 누가 썼어요? 거치부 국사 썼잖아. 이 거치부가 젊었을 때 저쪽 이제 고구려 가서 이제 첩자 노릇을 한 거야. 근데 이제 해당이 거치부 보니까 인물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갖고 너 신라 사람이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만나도 날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왜 죽이겠습니까? 해당 박사님을.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해당이 나중에 이제 좀 몇 년 뒤에 이제 신라를 내었는데 거치부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거치부가 반가우면서 이제 모신 거지. 자기 예전 스승이니까. 그래갖고 진흥한테 이제 알려주고 진흥왕이 해당이 되게 뛰어나니까 이제 계율적인 교단을 정비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교단을 정비하고 나서 그 행정조직도 같이 정비한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걸 잠못 해석해갖고 그걸 이제 뭘로 다 해석하면 자장으로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거기 자장하고 이제 자장은 이제 제 대국통은 이제 자장이 됐고 이 사람은 이제 정비된 건데 계율종이 자장이 한 부분은 그거예요. 계율종을 창시했고요. 이 사람이 계율을 강조했고 자장을 창시한 종파가 계율을 강조했고 성덕왕 때 하용사 구충 묵답을 썼고 대국통까지 되는 얘가 맞아요. 예. 근데 그 중간에 진흥을 동화서 불교 교단을 정비한 거 있죠? 요거는 찾아보니까 이 자장이 아니에요. 보니까 해당과 관련된 내용이야. 예. 대국통까지는 자장인데 해당은 불교 교단을 정비한 거야.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두 개의 사람을 같이 오답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찾아냈어요, 이걸요. 예, 잘 정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래서 하장사상을 통해서 불교 사상을 종합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불교의 민중학계 정토신앙을 보급하는 사람이 누구죠? 원효죠.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그 원칙, 항장에서 신유시학을 배워 현장의 제자인 구기에 대항하여 유식학 외에도 여도 사상을 포용하여 서명학벌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죠? 원칙이죠, 원칙. 그래서 이제 여기 하오밀승 법계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네, 의상하고는.
자, 그래서 답이 4번인 거 금방 찾을 수 있죠. 근데 1번, 2번, 3번도 분석해갖고 꼭 외워두세요. 이것도 오답이지만 나올 수가 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뭐냐면 16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기출을 잘하면 하나 맞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거기 가야 들어갈 건 누구야? 이게 일단 원칙이고, 아니 원칙이 아니라 의상이고, 의상이 쓴 그 밑줄친 저서가 뭐냐? 법성이 원흉하여 두 모습이 없으면 이름도 없고 모양이 없고. 자, 가임은 당연히 뭐예요? 의상이죠. 원흉상상이 나오니까. 그러면 원흉이 쓴 대표적인 저서가 하엄이 쓴 법궤도인데 왜 이게 기출문제 관련돼 있으면 바로 거기 위에 하웅이 쓴 법궤도 저수랑 승려 관련된 사실을 요것만 봐도 이건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꽤나 못 맞췄더라고. 하움이 쓴 법궤도들.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냥 주는 문제인데, 예. 그냥 기출에 나왔던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기출을 무시하지 마세요. 기출을 언젠가 한 번씩 다 나와. 걸려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뭘 이제 보냐면, 중국의 활동을 이제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신라 승들이 중국에 활동한 승려도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해초죠. 예전에 한번 그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 나올 때, 문제가 나왔던 사람이야. 이 해초는. 해초가 인도에 왕래하며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왕옥 청추 국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왕호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오춘축이라는 건 뭐냐면, 왕자는 왕래에서 있고 오춘축 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춘축국은 어디냐면 지금 인도를 얘기하는 거야. 천추국은. 그 다음에 전이라는 건 거기에 쓴 기행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추국을 왔다 갔다 쓴 기행문이란 뜻이에요. 왕오춘축국은. 그래서 천추국전은 원래는 이제 저수에 따라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페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동학문서를 발견했거든요. 거기에 우연찮게 발견된 거야. 그래서 왜 발견됐냐? 이거 똑같아. 민정문서하고. 원래는 이제 그걸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니라 행정문서를 이제 보니까, 행정문서 보니까 예전에 이면주 머리쓰면 예전에 불경을 가져가다가 폐우질 썼던 것들, 거기에다 이제 그 행정문서 썼거든요? 이면주 활용 측면에서. 근데 거기에 뒤편에 보니까 왕호천추 국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게 된 거지. 행정문서보다는 불교 경전이 더 중요해갖고 발견된 거야. 이게 우연찮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교각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게 신라 왕족 출신으로 중국에 가서 고행하고 포교했다. 예전에 한번, 한중일 교주사 할 때 이렇게 부각되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동아시아 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름 정도만 외워두세요. 그래서 몸집이 되게 장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그냥 가부장 상태에서 이렇게 죽었는데, 여기에다 금치를 해가지고, 지금 금치랑 보살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치에서 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중국에 사찰에 보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죽은 거야, 그냥. 가부장을 딱 쓰면서. 그걸 그대로 묻지 않고, 여기에다 금을 세워가지고, 이걸 그대로 금치를 해가지고, 상을 만들었대요. 불상을 만들었대.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김교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던 거 좀 기억하고, 아마 이제 신라 왕족 출신인데, 진골 출신인데, 아마 약간 이제 병방에 있는 하고 왕실 권력통에서 패해갖고 이제 중국에 건너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지장보살이라고 한다. 참고로 보살이라는 말 많이 쓰죠, 보살. 보살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달음에도 어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처가 되지 않고 이 세계에 남아가지고 민중들 도와주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 보살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밀교가 있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밀교가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 때 확대됐다고 했죠. 요때 밀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남아교가 아니에요. 중국의 밀교야. 진원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밀교가 전파돼서 불교 대중화에 크게 있다.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거 약간 잘못됐네. 이게 밀교 부분이, 3번이 돼, 3번이. 예. 밀교가 이제, 3번이 되겠네. 중교 활동이 아니라, 밀교 전파가 이게 9번이 되고요. 예, 이게 9번이에요. 예, 맞아요. 이게 9번이고, 밑에가 10번이 원차에 붙어요. 예, 그게 맞아요. 이게 밀교 9, 그 다음 원차에 밑에 10번이고, 그러면 정통신앙이 11번이 되겠죠? 예, 이게 거꾸로 되고, 그 다음에 교종선종이 12번 해갖고, 한 번씩 다 밀리는 거야,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보면 이제 원차이 있어. 원차는,
왕실이나 귀족들에 의해 사원이 건립된 것을 원체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왕실이나 그 귀족들의 그 조상들의 명복을 비는 거예요. 개인 사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되게 이제 원체 같은 게 호국 사찰이 있고 이제 있는데 뭐 사천왕사라든지 사천왕 문무왕 때 만든 거죠. 그래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자 하는 호국 사상이 있고, 간음사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은데, 간음사지는 이제 신문왕 때 만든 건데 만파시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상한 필이라고. 그 이제 전설상 내놓은 건데, 그 만파시적을 물면 이제 뭐 외적이 물리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 전설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간음시장은 사진을 왜 만들었냐면, 문무왕이 죽을 때 자기를 죽어서 이제 동해에 뿌려달라고 했잖아요, 하전에서. 그래서 그 동해 용이 되겠다. 그래서 외구